당신이 퍼주는 동안 누군가는 당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늘 들어주고 배려하고 양보하는데 돌아오는 건 당연하다는 태도뿐인가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부탁을 거절하면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 혹시 당신도 모르는 사이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을 가려내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1. 거절하면 태도가 바뀐다. 인간관계에서 거절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거절하는 순간 태도를 바꿉니다. 평소에는 친절하고 다정했던 사람이 단 한 번의 거절로 차갑게 변하거나 화를 내거나 심지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대체로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유지했던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보이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거절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부탁을 했을 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들어주지 못한다고 말하면 진정한 친구라면 이해하고 다음을 기약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바로 실망감을 드러내고 불만을 표현하며 심지어 당신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도 못해주냐? 난 네가 그런 사람일 줄 몰랐다라는 말로 죄책감을 주려 하거나 대놓고 차가운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관계를 수평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평소에는 좋은 관계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친절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돌아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거절했을 때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은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압박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거절하면 실망했다는 기색을 강하게 드러내고 심지어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만듭니다. 정말 실망이야. 나 너한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같은 말을 하면서 죄책감을 심어주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결국 미안한 마음에 다시 희생하도록 만들려 합니다. 둘째, 화를 내며 강요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요구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당신이 거절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너 정말 너무한다. 이럴 거면 친구할 필요 없어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당신을 압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거절 후 관계를 단절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거절하는 순간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아예 연락을 끊습니다. 마치 당신이 필요 없어진 것처럼 행동하며 거리감을 둡니다. 처음에는 서운할 수도 있지만 이런 관계는 오래 유지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당신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원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거절을 죄책감 없이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누구나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그것이 곧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난하거나 멀어진다면 그 관계는 애초에 일방적인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태도를 신중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거절한 후에도 여전히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한 순간부터 차가워지고 감정적으로 압박하거나 관계를 끊으려 한다면 그 관계는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했을 때 태도가 바뀌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기보다는 거절해도 변함없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당신도 부담 없이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의 선택과 감정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2. 부탁이 일방적이다. 인간관계에서 균형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부탁을 계속하는데 그 부탁이 일방적이라면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탁이 일방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고 당신의 상황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요구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결국 상대에게 휘둘리고 나의 에너지만 소진되는 불균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고 지속적으로 당신에게만 부담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탁을 할 때는 달콤한 말로 다가오지만 정작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거나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탁이 일방적인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늘 상대방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탁의 빈도가 늘어나고 점점 더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심부름을 부탁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결국 당신이 그 사람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상황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당신은 점점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지고 어느새 상대방의 기대에 맞춰주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현재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찾을 때마다 부탁을 하는지, 당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요구만 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거절을 했을 때 상대방이 불쾌한 반응을 보이거나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즉, 부탁을 했을 때 상대방이 들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탁이 일방적인 사람들은 대개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당연히 들어줘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며 거절할 경우 불만을 표시하거나 서운함을 표현하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도 합니다. 가끔은 이 정도도 못해주냐?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같은 말을 하며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응에 계속해서 응하다 보면 결국 당신은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관계의 주도권을 빼앗긴 채 끌려다니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관계를 개선하거나 끊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먼저 고려하고 부담이 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거절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시간이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만약 상대가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해해준다면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거절을 했을 때 화를 내거나 서운함을 과하게 표현하며 죄책감을 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부탁이 일방적인 관계는 결국 한쪽이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이 거절을 했을 때도 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순간부터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닌 당신이 주는 이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지속할 가치가 없으며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타인을 배려하고 맞춰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이 힘들어지고 소진된다면 그 관계는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감정과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당신이 힘들 때도 곁에 있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진짜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오직 자신이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고 일방적으로 부탁을 하며 당신이 거절했을 때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탁이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당신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다면 그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오랫동안 유지해온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균형을 맞추고 나를 아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3.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연락이 올 때마다 부탁이 동반되거나 상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접근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것이 늘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연락이 정말 필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의 본질적인 부분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요구만 하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은 보통 평소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을 해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지만 결국 대화의 흐름이 혹시 나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부탁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단순한 호의의 표현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요구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친구나 지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항상 자기 필요가 있을 때만 연락을 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가 피로해지고 진정한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빠져 계속해서 상대의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나 자신의 감정이나 시간, 에너지를 소진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료가 평소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프로젝트를 도와달라거나 시험 기간에만 자료를 요청할 때만 연락한다면 그 관계는 상호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요구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 스스로의 감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연락을 했을 때 이번에도 또 부탁이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이 깨진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데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단순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안부를 묻고 작은 일에도 관심을 보인다면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가 반복적으로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연락이 끊긴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기보다는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겠지만 이번에는 어렵겠다. 나도 지금 바빠서 도와주기 힘들 것 같아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거절을 했을 때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갑자기 멀어진다면 그 사람은 본래부터 나를 소중한 관계로 여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진정한 친구라면 거절을 하더라도 이해하고 관계를 지속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거절을 통해 상대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계속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라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상대방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냉정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진정성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나 또한 상대방에게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는 쌍방향이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상대방을 찾지만 상대가 필요할 때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모든 관계를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시간을 아끼고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며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인간관계에서 오는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 같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소중한 사람들과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당신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챙기려 합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결국엔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해도 왜 그렇게 예민해? 라며 오히려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처럼 만들거나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감정을 무시합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기보다는 가볍게 여기고 넘기려는 것입니다. 감정을 무시당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느껴지고 상대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가 우선입니다. 당신이 힘든 상황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들어주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프다고 해도 자신의 고민을 들어달라고 하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인데도 본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한쪽은 끊임없이 희생해야 하고 결국 감정적으로 지쳐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회피합니다. 관계 속에서 실수나 오해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감정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상처받았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그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거나 심지어 네가 오해한 거야 라고 책임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태도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빼앗고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로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이 최우선입니다. 본인이 기분이 좋으면 상대방에게 잘해주지만 기분이 나쁘면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친절하지만 기분이 안 좋으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서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관계가 좌우되면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관계에 억지로 맞추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을 표현했을 때 상대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감정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기분을 신경 써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욱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주고받았느냐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상대방도 그것을 존중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면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끊을 수는 없지만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그것을 무조건 참기보다는 스스로의 감정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할 줄 아는 만큼 나의 감정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득이 없으면 멀어진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던 시절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있죠. 처음에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관계가 소원해졌구나.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상대가 나를 이용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가 주고받으며 균형을 맞춰 나갑니다. 반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에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친절한 태도로 다가오지만 그 뒤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얻어갈 것이 있을 때만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필요한 것을 다 얻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멀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함께할 때는 즐겁고 유쾌하지만 정작 당신이 힘들 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경험하게 되면 씁쓸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내게 진심으로 다가왔다고 믿었을수록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관계를 단순한 이득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구든 연인이든 혹은 직장 동료든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대가 그런 가치를 공유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다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상대방의 심리를 잘 파악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할지, 어떻게 말해야 상대가 자신을 돕도록 만들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관계의 흐름이 늘 한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상대는 도움을 요청하고 당신은 들어줍니다. 하지만 그 반대 상황이 생기면 상대는 바쁘거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피합니다. 결국 당신은 주기만 하는 입장이 되고 상대는 받기만 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거절을 견디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선뜻 돕는 모습에 고마워하는 듯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당신이 한두 번 거절하면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당신을 변했다거나 예전 같지 않다는 식으로 몰아가며 죄책감을 심어주려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점점 당신과의 거리를 두고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결국 지치는 건 당신뿐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를 도와주며 기뻤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면 허탈함만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얻고 있지? 주는 것만 반복하다 보면 나 자신은 점점 소모되고 정작 내게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은 곁에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히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늘 내가 먼저 연락하고 챙겨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한 걸음 물러나도 괜찮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상대가 먼저 연락을 하는지 특별한 이유 없이도 나를 찾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상대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본래 그런 관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절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부탁을 했을 때 그 부탁이 나에게 부담이 된다면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거절했을 때 상대의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사정을 이해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관계를 끊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당신을 위한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받은 만큼 돌려주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받기만 하고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좋은 관계란 서로가 자연스럽게 주고받으며 지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대체로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부탁하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내 것을 나누는데 익숙합니다. 물론 이런 성향은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호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감정을 먼저 돌보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하지만 진짜 소중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이 필요할 때 기꺼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이득이 없으면 멀어지는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 떠날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기보다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당신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여전히 곁에 있는 사람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진짜 소중한 인연일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집착할 필요가 없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6. 항상 손해보는 건 나다. 인간관계에서 늘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그 관계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균형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에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다른 한쪽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관계는 큰 피로감을 남깁니다. 마음을 다해 도와주고 배려하고 양보하는데도 상대방은 그것을 고맙게 여기지 않거나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 관계에서 손해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착하고 배려심이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절하는 것이 어려우며 혹시라도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무리한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와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헌신하는 태도가 오히려 상대에게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기고
요구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 등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 한쪽이 주기만 하고 다른 한쪽이 받기만 하는 구조가 형성되면 결국 그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한 배려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벗어날 수 없는 의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작은 부탁을 해왔을 때 기꺼이 도와주었지만 점점 더 많은 업무를 떠넘기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이 일은 어차피 내가 할 거잖아라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몇 번 빌려줬더니 갚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빌리는 일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연애에서도 상대의 감정을 맞추느라 늘 참고 양보하지만 정작 내 감정은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관계를 깨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앞서다 보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참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또한 만약 내가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도 작용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건강한 관계라면 한 사람이 무조건 참거나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거절을 이해하고 당신도 존중해 줄 것입니다. 이제는 관계를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관계에서 나는 늘 손해를 보는 쪽인가? 내가 줄 때와 받을 때의 균형이 맞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이제는 변화를 줄 때입니다. 상대방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기 전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가? 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또한 관계에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상대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거절했을 때 상대가 불쾌해하고 나를 멀리하거나 비난한다면 그 관계는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를 위하는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내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려 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시간과 감정, 노력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쉽게 내어주고 상대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을 더 아끼고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결국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음이 자연스럽고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마세요. 당신을 진짜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일방적인 요구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라도 건강한 관계를 위해 스스로를 지키세요. 앞으로도 인간관계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 꼭 필요한 조언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식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